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와, 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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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이 PC 빌드에 트리거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PC 부품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부품을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으시든 말든 이런 것들 중 많은 것이 사실 당신이 믿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나쁘다면 사실 진실은 조금 더 단순합니다. 이제 빌드 과정 중에 트리거가 걸리지 않는다면 저는 감동받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트리거를 당해야 하는 거지? 이것은 당신이 온라인에서 들었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마세요. 저걸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에게 나쁘거나 이게 나쁜 PC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PC를 만들 때 저지르는 많은 실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만들어 봅시다. HOKIS.com에서 윈도우 라이선스는 저렴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코드 TN20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여 추가 할인을 받으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HOKIS.com을 확인하세요. 이 케이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 케이스는 게이머즈 넥서스에서 약간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판단해서 좋을지 나쁠지는 케이스의 미니멀하고 아주 멋진 파노라마 뷰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맞는 게 있어요. 정말 멋진 핸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멋진 디자인이네요. 네, 그냥 자석일 뿐이에요. 저는 제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이머즈 넥서스가 이상하고 이상한 모델을 얻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럼 힘지네요. 그냥 뒤쪽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셰시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이것을 들어올리면 이 상단 패널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전원 버튼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작은 힌지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면 패널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늘리기 위해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걸 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기로 밀어넣으면 됩니다. 2.5인치 드라이브 3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면 힌지에 있어요. 하드 드라이브를 넣을 수 있어요. USB 3.0 헤더가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면에 USB가 4개 있는 거예요. 작은 나사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반대편에 있는 전원 공급 덮개를 푸는 거예요. 좋아요. 이것도 벗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빌드하기가 더 쉬워요. 실제로 이 유리를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힌지는 그냥 거기에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보일라, 여기 안에 있는 조립 공단을 보세요. 이제 마더보드 덮개를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있는 나사를 보세요. 좋아요. 이제 저기가 느슨해졌습니다. 이 2개를 풀면 여기에 2개의 나사가 더 있는데 이것도 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멋진 액세서리 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를 제자리에 쉽게 끼울 수 있죠. 이제 마더보드 트레이가 분리됩니다. 이제 원한다면 전원 공급 장치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벗어. 하지만 난 그대로 둘게. 아마 더 쉬울 거야. 아, 바닥. 잘 벗겨지죠. 그래서 라디에이터나 팬을 바닥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
일부는 위쪽으로 공기를 흐르게 하고 바닥에는 먼지 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더보드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와이파이에서 ASUS Z790 크리에이터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ASUS 마더보드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경험을 들었기 때문에 트리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 비디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것을 할 것입니다. 글쎄요. 사실 저는 실제로 ASUS와 배부에서 연락을 취해 특정한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구현하고 변경한 많은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본사의 실제 공식 성명을 기다리고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SUS 마더보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크리에이터 기능을 제공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설계된 유일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독특합니다. 게이머용 마더보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 중 일부를 갖춘 크리에이터 마더보드를 원한다면 이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젠4 스토리지가 있는 M.2 SSD가 4개 있습니다. 최대 192GB의 DDR5 지원,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정말 빠른 USB-C 전면 패널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핀이 있는 거죠. 썬더볼트 4포트 2개와 10GB 이더넷이 있는데 이게 이 빌드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아직 없다면 이건 게이밍 PC가 아닐 테니까요. 훌륭한 PC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마더보드를 제자리에 끼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트레이에 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더보드가 완벽하게 점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 고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가 문제인데 이번에는 문제가 하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나사를 끼울 수 있습니다. 종종 마더보드 제조업체가 가끔씩 넓은 나사선을 사용하고 가끔씩 마더보드용 다른 나사선을 사용하는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에는 다른 나사선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원 공급장치에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키아 클로 중 하나와 함께 제공된 드라이버는 PC 조립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CPU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트리거되는 부분일 것이고 왜 이런 저하된 부품을 구매하는 걸까요? 인텔이 이 문제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인텔에 따르면 이것은 어딘가에 잘못된 전압을 요청한 마이크로보드 무언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 최신 바이오스를 실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텔 연장 보증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코어 울트라 290S 리뷰를 한 이후로 14세대는 실제로 코어 울트라보다 이런 것들 중 일부에서 약간 더 좋았습니다. 즉, 새로운 세대보다 이 제품으로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를 위해 PC를 직접 만들고 싶다면 아래 비디오 설명에 모든 비디오의 빌드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원단을 만들고 싶다면 $1000라도 당신을 위해 원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경로가 있고 모든 것이 그에 맞는 미친 PC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완전히 새로운 CPU입니다. 오, 14900K 여기 있습니다. 핀 모를 수도 있지만 소켓 안에 있는 이 인텔 CPU는 실제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켓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이 추가 브래킷을 사는 것입니다. 서멀 그리즐리나 서멀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있죠. 서멀 그리즐리에도 가벼운 버전이 있는데 사실 CPU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모르시겠다면 작동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CPU를 소켓에 넣을 때 화살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이 플라스틱 덮개를 벗겨서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두 면이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거기를 누르면 이 두 면이 CPU 중앙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CPU를 아래로 밀어낼 힘이 꽤 큽니다. 직사각형 CPU에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되어 GPU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CPU에 압력을 가하면 가운데 부분이 살짝 구부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매우 간단한 브래킷을 설치할 겁니다. 저 4개를 풀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나쁜 점은 뒷면이 실제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테이블이나 브래킷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나사로 고정하는 이 뒤쪽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마더보드 뒷면에 나사 구멍을 맞춰서 뒤쪽에서 잡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쪽에 밀어넣고 나사로 고정하면 됩니다. 저는 한쪽을 다른 쪽보다 더 많이 망가뜨리거나 하는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CPU에 균등하게 압력을 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등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CPU 전체를 균등하게 돌려서 CPU가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CPU 굽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CPU의 온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부러지면 쿨러가 CPU와 접촉하는 부분이 줄어들어 CPU 온도가 더 높아지고, 이는 클럭 속도가 낮아지고, 이는 성능을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시원하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10달러가 더 듭니다. 단점은 인텔이 처음부터 고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리거가 걸리면 트리거를 고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M.2 SSD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새로운, 가장 새롭고 최신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SSD로 삼성 990 에버 플러스라고 합니다. 채널에서 리뷰를 보지 못했다면 가서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운영체제에 관해서는 제가 테스트한 드라이브 중 가장 좋은 드라이브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이브는 2TB입니다. 그리고 윗면에만 칩이 있으므로 이런 작은 스탠드오프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 작은 사각형 중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놓으면 됩니다. 양쪽에 M.2 칩이 있다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구부러지는 정도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M.2 SSD가 설치됨. 방열판을 떼어내보자. 이제 이것의 다른 점은 하이브리드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PCIe Gen 5 레인 또는 PCIe Gen 4 레인을 실행할 수 있으며 초당 7000MB를 넘을 수 있습니다. DRAM이 없고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DRAM 캐시를 살펴보죠. 하지만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여전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Gen 4 드라이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트리거될 수도 있습니다. 클래브 클래스 초당 6400개의 메가트래시 키트, 그리고 이건 64GB입니다. 이제 훌륭한 PC 때문에 많은 램이 필요합니다. 32GB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64GB라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90GB 이상, 때로는 100GB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제 리뷰를 몇 개 보셨다면 제가 14세대의 경우 실제로 초당 5600MHz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공식 이스틱 대역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4세대가 매우 좋은 메모리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걸 아무 문제 없이 작동시킬 것이라는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램의 클럭 속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냥 56, 5000이나 그런 식으로 실행하면 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실행시켜 볼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쿨러 브라켓을 설치할 겁니다. 이건 정말 특별할 거예요. 잠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아, 트라이크. 이상한 실수를 했군요. 이건 쿨러를 위한 자체 백 브레킷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이 컷아웃이 정렬되지 않아서 안 들어가요. 그러므로 마더보드를 넣기 전에 쿨러 브레킷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마더보드를 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나사 하나를 남겨둘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스탠드오프를 설치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은 마더보드 트레이를 들어 올려서 밀어넣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쉽죠. 나사 구멍이 생각보다 잘 정렬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걸 다시 넣기 전에 이걸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 공급 장치를 위에서 아래로 옮길 수 있고 그런 다음 마더보드를 여기 맨 위까지 더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배출구를 원하든 아래에서 흡입구를 원하든 말입니다. 저는 이 경우에는 하단에서 흡입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AIO를 넣을 때 위쪽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싶은가요? 아마 AIO를 옆에 두는 것보다 조금 나을 겁니다. 알아요? 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전원 공급 장치를 더 아래로 옮기려고 합니다. PC 케이스 레버에는 이 작은 패널 금속판도 있는데 이 전원 공급 장치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전원 공급 장치 아래에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지 않다면요. 하지만 측면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있는 멋진 전원 공급 장치가 있다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드라이 피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원한 것은 거기에 갈 것입니다. 튜브는 바닥에서 나와서 거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케이블이 뒤쪽이 아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든 팬을 바꿔서 뒤쪽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깔끔하고 멋진 미적 감각이 있습니다. AIO AE 성능 팬을 원합니다. 거기에 RGB 팬도 있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팬은 공기 흐름, 공기압 면에서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쪽에 AIO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AIO 상자에 들어있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노라마 AIO라고 말했었나요? 그리고 어쩌면 AIO와 파노라마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꽤 멋지네요. 꽤 멋지네요. 이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AIO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냉각 성능을 보셨다면 울트라쿨을 오버클럭했을 때의 연삭을 확인해보세요. 전혀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00K를 실제로 시키려면 약간의 쿨러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이 채널에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PC를 합니다. 게임은 안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이 꼭 필요합니다. 점 모양 아이콘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사 2개를 넣을게요. 그러니 이제는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면 앞뒤로 밀 수 있죠. 하지만 이제 AIO입니다. 제가 항상 AIO에 좋아하는 것은 열 페이스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알코올 욕조를 해줍니다. 목욕은 아니고요. 물티슈인데 거기에 있는 잔여물을 다 없애고 싶거든요. 아마 만졌을 수도 있고 손가락에 주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 안에 다른 무작위적인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제조 과정에서 남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PU를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닦아내세요. CPU가 깨끗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쿨러가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접어봐. 그리고 열 페이스트. 우리는 최고 중 하나인 서멀 그리즐리 크라이오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끝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부속품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밀어넣기만 하면 열전도 페이스트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미 퍼뜨릴 수 있죠. 그리고 브라켓도 있기 때문에 열전도 페이스트가 여기저기에 퍼지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내려요. 쿨러 IHS가 CPU IHS와 접촉하면 떼어내지 않을 겁니다. 벗겨진 후 다시 부착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두 쪽에서 나사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위쪽에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튜브가 너무 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조금 옮기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나사 2개만 끼우면 됩니다. 이제 하기가 쉽거든요. 이 쿨러는 또한 VRM을 약간 목표로 하는 상단에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멋진 냉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IO 펌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은 CPU에 들어갑니다. 기가바이트 전원 공급 장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제 돈으로 이걸 샀고 트리거를 달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라인업이나 서지 보호 또는 실제로 떨어져야 하는 보호 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UD-NOW UD1000GM입니다. 이건 1000W 전원 공급 장치이고 PCA 5.0 케이블도 있어요. 이건 원래 PCA 5.0 600W 케이블로 전원 공급 장치에 직접 연결돼요.
실제로 이것은 마더보드 나사, 전원 공급장치 나사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전원 공급장치의 단점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CPU 케이블입니다. 즉 CPU에 데이지 체인 케이블을 연결하고 두 개의 별도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조금 더 깔끔합니다. 좋죠. 매우 흥미롭네요. 전원 공급장치에는 대개 4개의 나사가 있지만 트라이크는 여기에서 실제 실시 측면에 받는 2개의 너빈 나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공급장치 나사 구멍에 대각선에 끼우는 나사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다른 대각선에 2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기를 맞춰서 전원 공급장치에 나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본 것 중 가장 빠른 전원 공급장치 설치와 같습니다. 대각선 2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거 봐, 정말 대단해. 정말 똑똑한 생각입니다. 왜 실시에 4개를 넣고 전원 공급장치에 2개를 넣으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건가요? PC 케이스 안은 거의 다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사실 저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해보고 이걸 입혀보려고 합니다. 이건 무선이에요. 이건 리앤드 리스트라이머 무선 16과 8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GPU에 꽂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LED 스트립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것은 PCIe 케이블의 확장일 뿐입니다. 이것의 유일한 문제점은 일부 GPU 제조업체가 PCIe 케이블을 GPU에서 회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GPU를 가져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팔레트 Z 스트림을 사용할 겁니다. 이건 4070T 슈퍼인데 사실상 4080이 작은 버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럼 왜 4080으로 가지 않았나요? 아니면 왜 더 나은 것을 선택했나요? 사실 이건 크리에이터를 위한 비밀스러운 GPU인데 4070T나 4070 슈퍼에서는 여전히 16기가의 VRAM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 슈퍼를 선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16기가의 VRAM을 얻을 수 있고 이 버전은 완전히 블랙아웃 되어 있습니다. RGB가 없어서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제 이 GPU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통 그 GPU는 저기에 위치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거기에 맞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짜증나. 거의 맞지 않아. 멋진 점은 케이블의 끝부분이 파란색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원을 꽂으면 실제로 전원이 완전히 꽂혔는지 파란색이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푸른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띄울 수도 없어요. 글쎄요. 사실 여기 있는 게 벗겨질 수 있으니까 아직 설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쪽을 조금 닦았어요. 나사에 최대한 가까이요. 그래서 밀어넣으면 됩니다. 멋진 점은 이 RGB가 무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테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선 수신기에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24핀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거기에 연결하려고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리엔리의 무선 LCD입니다. 이건 옆날이라서 원하는 대로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무선이에요. 이것도 일반적인 LCD입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저는 다른 것들 대신 이 펜을 사용할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AIO에서 성능 펜스트를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펜을 파악하는 동안 첫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 그렇죠? 그래, 자기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램이 같다. 비디오. 이제 봅시다. 저걸 보세요. 이것은 매우 오래된 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듯이 CPU 혈관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이오스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고 윈도우를 설치할 거야. 리앤들리에서 나온 무선 LCD 펜을 어떻게 설치할지 알아낼 거야. 그리고 제대로 된 멋진 PC를 만들어서 마침내 준비할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바꾼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펜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구입한 이 무선 리앤리 펜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이것으로 온라인에서 첨부서를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나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시도하든 제가 아는 사람과 대화하든 펜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좋아요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펜을 빨아들이고 다른 펜을 장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덫은 실제로 랜도 모리스 PC에서 사용한 덫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ETL 펜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LCD가 4개 있습니다. 뒤쪽에 하나, 측면에 3개, 아래쪽에 LCD가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는 엽전되어 있고 일부는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펜은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사람의 겁니다. 아래쪽 펜은 공기를 밀어넣고 위쪽 펜은 실제로 공기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흥미로운 공기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약간의 음압을 가지고 있지만 냉각은 놀랍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케이스 제작 품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게이머즈 넥서스에서 이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본 적이 있다면 이 케이스가 끔찍한 케이스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이 케이스에 대한 제 경험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빌드 품질이 놀랍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고품질인 것 같습니다. 사용되는 금속이 모두 값싼 감철은 아닙니다. 알루미늄이나 다른 금속이에요. 매우 프리미엄 품질이라고 느껴집니다. 케이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멋지게 보이고 우리의 행성칸이나 우주선 테마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때로는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냉각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900K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PC에서 인텔 익스트림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빅단과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텔이 권장하는 가장 높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은 초당 6400MHz로 실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iGPU와 4070ti 슈퍼 멀티코어 성능은 10분입니다. 그러니 여기 코어 온도를 사용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P코어는 현재 약 70도입니다. 이제 이 쿨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건 알고 있고 전에도 고급 쿨러를 몇 개 테스트해봤습니다. 이건 그저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특한 것을 원하지만 냉각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이 제품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제 말은 보세요. 우리는 70대 초반, 어쩌면 80대 초반, 때로는 80까지 올라가고 소켓에서 254W를 올리고 있습니다. 4900K에선 터무니없는 노릇이죠. 말도 안 돼요. 벤치마크를 실행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GPU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디오에서 이미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제 비디오 편집용 PC를 만들 때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거기서 편집자용 PC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많은 경우 PC를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80 슈퍼에서 4070ti 슈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성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비디오 편집에서 특히 프리미어 프로에서 CPU 성능이 GPU 성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GPU는 특정한 것들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손에 느껴지는 성능과 얼마나 빠른지는 대부분 CPU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냉각과 함께 14700K에서 4900K로 가고 있습니다. 14700K는 실제로 성능 면에서 매우 비슷하지만 종종 실제로 열 조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방이 따뜻해지면 공기 냉각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은 항상 14900K의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70P이고 2061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4900K를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BIOS를 업데이트하고 무제한 전력으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14900K에 대한 최신 BIOS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좋은 쿨러이거나 14900K와 CPU 쿨러 콤보로 본 것 중 가장 멋진 14900K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사용자 정의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크리에이터 PC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를 만든 것에 대한 최고의 은행을 직접 만들고 싶고 어떤 부품을 구매해야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중고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영상 설명에 완전 무료인 빌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확인하고 멋진 걸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 중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면 해당 링크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거기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